안녕하세요. 오늘은 MC넥스 기업 분석 6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에 그렇게도 안 갔던 MC넥스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하였고요. 작년에 그렇게 못 갔던 기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지, 즉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휴대폰에 지속 적용 가능한가? 두 번째, 매출 원가율 내려서 순익 극대화 가능한가, 즉 유지 가능한가. 세 번째, 전장사업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죠. 휴대폰은 버텨라. 영업이익은 크게 올라갈 확률은 없어 보이지만 자동차 부품에서 매출 대비 점유율을 빠르게 올려야 MC넥스는 점프업이 될 거다. 그래서 3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 투자하기 적합하다. 그리고 다행히 그렇게 안 가다가 1월 초부터 급등을 해서 지금 한 59,000원, 지금 한 57,000원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못 가던 이 MC넥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어떤 숫자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시장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1월 15일 날 NH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목표 주가 69,000원. 그 당시 5만 원이었는데 69,000원 얘기했고요. 지금 57,000원이죠. 이때 MC넥스 연간 실적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19년 당연히 끝난 거고요. 20년도 별로 시장 관심 없습니다. 4분기에 망했더라도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지금은 21년, 22년, 특히 22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21년 이번 년이죠. 매출액 1.5조, 영업이익 1,070억, 내년에 1.8조, 영업이익 1,400억, 영업이익률 7%, 7.8%. 그 중에 휴대폰 부분은 1.5조 중에 1.3조고 내년에는 1.8조 중에 1.55조다. 전장 부분은 1,700억, 2,800억 확 점프하죠. 그러니까 이거 늘어나는 건 10%, 15%인데 요거는 70%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실적도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한 3,500억에서 4,000억 사이인데 휴대폰은 꾸준하게 3,000억에서 3,700억 정도 할 거고 전장 부분은 360억 에서 500억으로 뒤로 갈수록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NH투자증권 담당자는 애널리스트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이 증가될 거고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4.4%였는데 이번 년에 7%, 내년에 7.8%까지 쭉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전장사업부도 꾸준히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개인적으로 휴대폰 카메라 모듈 쪽은 반반입니다.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7%까지 올릴지. 그러니까 전장사업부가 올라가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잘 될 거고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일단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0일 날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거의 큰 틀은 똑같습니다. 21년에 1.58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1,100억, 내년에 1.78조, 영업이익 1,270억, 영업이익률 7%, 목표주가 7만원. 그리고 1월 8일 날 리딩 투자증권에 나온 거 이번 년에 1.6조 많이 올리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1,100억, 목표 주가 62,500원. 왜 갑자기 모든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찾으면 사실 MC넥스를 계속 보유할까, 아니면 더 살까, 아니면 이쯤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그 변경된 부분에 논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검증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시간은. 그래서 일단 작년에 11월 4일 날 NH투자증권에서 똑같이 보고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이 전체적인 큰 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1년 1.58조 매출, 영업이익 1,070억, 내년에 1.8조 매출, 영업이익 1,300억. 1월 15일 날 나온 거, 저 한 두 달 사이에 이 숫자, 매출 1.5조, 1.8조, 영업이익 1,070억, 1,400억. 2022년 영업이익은 좀 올라갔지만 크게 숫자가 바뀐 건 없습니다. 갑자기 실제 주가가 50% 이상 오를 숫자는 바뀐 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20년 12월 17일 날, 한 달 전이죠. 그때 나온 유진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21년 1.6조 매출, 영업이익 1,000억,
22년 1.8조 매출, 영업이익 1200억. 아까 1월 20일 날 나온 거죠. 즉 한 달, 3일 전에 나온 건데 영업이익 1,500억, 1.5조 1,100억. 22년에 1.8조 1,200억. 숫자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전체적인 숫자는 바뀌지 않았는데 목표 주가는 4,300만 원에서 7만 원, 63% 상승시켰고요. 실제 주가도 54%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바뀌었길래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바꿨을지 리포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12월 17일 날 유진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 4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유는 뭐 피어 그룹에 멀티플 9.3배 적용해서 뭐 2021년에 스마트폰은 좋고 뭐 자율주행 쪽도 좋다. 이래서 9.3배. 근데 1월 20일 날 딱 한 달이죠. 한 달 뒤에 갑자기 피어 밸류에이션 13.9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스마트폰 턴어라운드 국면 똑같죠. 여기 작년에 똑같았고 지난달에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전장 부분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돼서 이걸 바꿨다. 그럼 이 피어 그룹이 뭐길래 이걸 이렇게 올렸는지 작년 12월 17일 나온 리포트를 보면 엠시넥스의 피어 그룹은 삼성전기, LG이노텍, 현대모비스, 만도. 즉 카메라 모듈 쪽, 휴대폰 쪽에 들어간 애들도 있고 자동차에 들어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시넥스를 그냥 휴대폰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만 보면 엠시넥스의 피어 그룹은 뭐 파워로직스, 파트론, 뭐 삼성전기 이런 데만 들어와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만도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보는 거는 전장 쪽의 피어 그룹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한 달 전과 지금 이 피어 그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보고서가 따로 나온 게 없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찾아봤습니다. 그냥 오늘 기준으로 네이버 기준으로 그냥 찾아봤고요. 엠시넥스 작년 12월 17일 37,000원이었는데 57,000원 올라서 상승률 54% 올라갔고요. PR은 뭐 12개월 포드 가이던스입니다. 19배. 삼성전기 25% 올랐고 PR이 27배. LG노텍 19% 올랐고 모비스 37%, 만도 44% 올랐습니다. 즉 전장 쪽이라고 보는 이 모비스랑 만도에 비해서 삼성전기랑 이노텍은 좀 덜 올랐죠. 물론 그 전에 좀 더 올른 것도 있지만 일단 이것만 보면은 전장 쪽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지금 전장을 매우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휴대폰 카메라 모듈 회사냐 아니면 전장 카메라 모듈 회사냐 보는 기준에 따라서 멀티플을 기존 10배를 주던 게 14배를 줄 수 있다. 이 논리라는 겁니다. 즉 전장 기업으로 마켓이 판단하면서 멀티플이 증가된 게 가장 크게 바뀐 거고요. 엠시넥스는 전장 기업이고 앞으로도 쭉 성장할 수 있는 전장 쪽에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얘는 뭐 10배, 20배 줄 수 10배에서 20배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전장 부분이 성장할 건데 뭐 전장 부분이 성장할 건 누구나 압니다. 방향도 올라갈 거고 성장도 될 거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속도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즉 엔시넷의 주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전장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시킬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즉 21년, 22년에 얼마나 작년 대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가가 엠시넥스가 7만원, 목표 주가는 7만원이 68,000에서 7만원이 대부분인데 7만원 뚫을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지금은 6만원 언더에서 지지부진하다가 꼬꾸라질 거냐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대폰 쪽은 뭐 사실 2020년에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이번 년에 1.3조, 내년에 1.5조 얘도 성장합니다. 하지만 얘는 성장해도 그렇게 멀티플을 10배에서 20배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장 쪽이 1,400억에서 1,700억, 내년에 2,800억까지 올라간다. 즉 이게 여기서 한 70% 올라가면서 얘가 앞으로 뒤에 가면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엠시넥스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주도 중요하지만 전장 캐파 증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제가 뭐 마지막 아마 엠시넥스 기업 분석을 했을 때가 그때인데 3,200만 불을 베트남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전 그걸 대부분 전장 쪽이라고 봤고요. 그 중에 얼마나 그게 전장에 투자가 됐고 설비 쪽에 그리고 그 효과가 언제 나오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얼마나 더 빨리 할 거냐. 뭐 제네시스에 다 들어간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번에 CES에도 뭐 코어 포텐스와 뭐 해서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캐파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21년에 한 2천억 매출을 되는 걸 내년에는 3천억까지 올리려면
50%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동률 90%입니다. 전부 다. 작년도 90% 꾸준히 넘어갔고, 즉 풀캐파로 계속 생산하고 있었고, 이번 연도 안 봐도 뻔합니다. 그냥 90% 100% 찍을 거고요. 전장 부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부분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검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휴대폰은 넣었다 뺐다 그냥 가격 따라 화가 바뀔 수 있지만 자동차 부분은 한번 들어가면 올해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올라가는 것보단 요거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기업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모듈도 성장한다고 지금 모든 리포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날 현대차증권도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주요 거래선 연간 출하량이 20%, 즉 삼성전자가 20% 성장할 거다. 유진투자 국내 고객사 스마트폰 출하 17% 늘어날 거다. 그리고 NH투자증권 15% 국내 고객사 늘어날 거다. 해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이 한 15에서 20% 정도 늘어날 거다. 플러스로 전체 대수도 늘어나지만 대당 카메라 개수도 쿼드 카메라 비중이 증가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Q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쪽도 무조건 성장할 거다라는 모든 리포트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플러스로 갑자기 이번 년 초부터 북미 고객사 애플이죠. 애플의 빠르면 2021년, 늦어도 2022년부터는 매출이 시작될 거다. NH투자증권도 하고요. 현대차증권도 북미 고객사로 다변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9월이었죠. 애플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그때 저는 삼성전기, MC넥스, 자화전자 이 세 개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었는데 즉 오필름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지금 MC넥스도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고객사로 애플이 추가된다면 역시나 캐파 투자 필요합니다. 지금 MC넥스 휴대폰 모듈 쪽은 연간 2억 개 정도 하는데 가동률이 80% 정도,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삼성전자 들어가더라도 애플에 투자된다면 절대 그 캐파로 커버 못할 거고요. 반드시 신규 투자 필요할 겁니다. 즉 전장이 증가하려도 캐파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 애플로 추가되더라도 캐파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에서 확 내려가갖고 삼성전자 비중이 확 내려가갖고 확 잘려갖고 그러면 캐파 투자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 주가 망할 겁니다. 일단 무조건 휴대폰 쪽은 버텨줘야 됩니다. 상승이 안 되더라도 버티기만 해줘도 전장 쪽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MC넥스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앞으로 지금 무엇을 봐야 될까? 즉 3만원대에 놀던 MC넥스 주가가 한 6만원 언저리까지 왔고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결정할 때 일단 숫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작년에 보던 시장과 작년에 시장에서 보던 MC넥스와 그리고 지금 마켓에서 보는 MC넥스의 숫자는 바뀐 게 없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거 그냥 다 좋다고만 보고 있죠. 그냥 보는 관점만 휴대폰 모듈사에서 전장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좀 더 준다. 그리고 전장 쪽이 더 빠르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MC넥스도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 모듈 부분의 매출은 예상대로 성장할 건가? 즉 삼성전자 21년 어떤 모델에 적용될 건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거 만약 딴 쪽에 뺏긴다면 지금 모든 리포트가 그런 얘기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즉 근데 여기서 예전엔 모듈로 그냥 모듈 다 자기가 조립해서 다 넣었는데 지금 카메라별 비딩하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단가 그거에 따라 떨어지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Q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리포트를 보면서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휴대폰이 작년 대비 얼마나 더 성장될 것인가 이것도 모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망했으니까 누구나 하락할 거 알았고 당연히 이번 년에 성장하겠죠. 근데 최근에 제가 지금 이것저것 리포트를 봤을 때 중국 쪽이 심상치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꺼적지근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신규 진입 가능할까? 이거 올라가면 이거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좀 상태 안 좋더라도 애플 쪽에 들어간다면 아예 모멘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플러스 알파인 거고 이러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사업부의 매출이 점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1,500억 하던 게 이번 년에 한 1,800억이나 전 2,0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확 점프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진짜로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캐파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DCU라고 갑자기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뭐 작년에도 얘기는 계속 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전장 카메라 쪽에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이게 지금 하반기부터 나오면 이것 때문에 매출이 쭉 올라갈 거다라는 리포트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전장 부분에 어떻게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애플 신규집이 없으면 크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저는 그냥 감지덕지고요. 전장 부분의 스피드가 생명이다. 반드시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거고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캐파 투자한다는 공시입니다. 이 공시만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쭉 가지고 갈 거고요. 사실 일반적인 제 기준이라면 지금 MCNX 뭐 70% 80% 올랐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한 반년 정도는 한 30에서 50%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50%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유동성도 그렇고 그 전장을 보는 시장의 관점도 그렇고 해서 지금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이번 달에 즉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투자 관련해서 올렸을 때는 MCNX는 44,150원 전고점을 뚫고 얼마나 지지할 거냐라고 그거에 따라서 1월 달에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건 이미 끝났고요. 뚫고 확 올라갔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44,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올라갈 확률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홀딩입니다. 하지만 뭐 다 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할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일반적인 경우는 드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저는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제 의견에 뭐 잘못된 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꼭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하면서 다른 분의 의견들을 되게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어떻게 보면 뇌피셜인 겁니다. 나름대로 뭐 제가 뭐 숫자를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생각을 한 거지만 제 뇌피셜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 한번 이것저것 얘기해 보면서 이걸 계속 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